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여기는 교토의 가와라 마치입니다. 교토 최고의 번화가라고 볼 수도 있고 각종 백화점이나 쇼핑센터가 모여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전에 보셨던 기온이랑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여기는 좀 더 젊은 거리, 그리고 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가와라 마치에 뭔가를 보여드릴 건 아니고 제가 교토에서 1박을 해요. 그래서 교토에서 1박을 할 호텔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가와라 마치 근처에서 식사도 좀 할 거예요. 저녁 식사를 여기서 먹을지 사서 방에서 먹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식사를 좀 하고 나서 이제 오늘 저녁에는 간단하게 오사카, 고베, 나라, 교토 여행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라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뭔가 대단한 걸 보여드릴 건 아니고 가와라 마치의 풍경, 그리고 더불어서 뭐 간단하게 여행에 대한 코멘트 정도 하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고, 뭐 여행에 대한 부분 아직 끝나지 않았죠. 내일까지 교토를 더 돌아볼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 이번 영상이 좀 쉬어간다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렛츠고! 네, 제가 가와라 마치에서 머물게 된 호텔은 지금 보시는 더 포켓 호텔입니다. 굉장히 작은 호텔이죠. 이름도 포켓이에요. 뭐 캡슐 호텔은 아니고 간단하게 잠을 잘 수 있는 호텔입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여기서 1박을 할까 합니다. 원래는 교토에서 1박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다시 오사카 갔다 다시 교토로 갈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10년 전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좀 힘들어.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좀 쉬었다가 내일을 맞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어가 보죠. 네, 제가 머물게 될 607호방입니다. 이야. 더 포켓 호텔이라 이름 답네요. 진짜 딱 포켓 호텔 같은 그런 느낌이죠. 방? 다른 거? 없어요. 화장실? 없습니다. 뭐랄까, 그런 욕실? 없어요. 그냥 에어컨 있고 이렇게 올라가서 자면 됩니다.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냉장고 없고요. 전자레인지 없습니다. 마치 예전에 제가 대만에서 머물렀었던 그런 호텔과 비슷하죠. 이렇게 보면 방은 하나 딱 이렇게 있을 뿐이에요. 야, 화장실은 외부에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욕실은 1층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서 샤워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1층에서 받아온 것 중에서 방에 휴지가 없어요. 그래서 휴지 이렇게 받아왔고, 제가 조식은 추가를 했습니다. 조식 추가가 400엔이었어요. 많이 비싸진 않죠. 그리고 여기 룸키, 요 룸키로 이제 욕실 문도 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 잘 갖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요게 이제 호텔에서 입을 그 셔츠랑 바지래요. 제일 큰 걸로 달라고 했는데 레귤러 사이즈밖에 없다고 해서 이거 안 맞으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할게요. 그래서 요렇게가 한 세트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잠만 자는 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또 수건도 있네요. 여기 수건이랑 담겨있는 가방이 있어서 샤워할 땐 요걸 들고 가면 되지 않을까, 속옷이랑 해가지고. 요런 건 또 좋아요. 대만에 있을 땐 이런 건 없었잖아요. 옷걸이 있고 간단한 설명서 있고, 요런 형태의 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 설명할 거 별로 없네요. 별로 없어서 오히려 편하다. 남자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칫솔을 무한정 쓸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머리를 말릴 수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화장실들이 있죠. 여자 화장실도 비슷한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방에서 적당히 쉬고 일단 저녁 식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뭐 밥을 사서 간단하게 1차로 먹고, 네, 2차로 네, 뭐 포장해 갈 게 있으면 포장해 가도록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호텔에서 멀지 않은 곳에 니시키 시장이라고 있는데 이미 6시가 넘어가지고 시장은 볼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살짝 지나만 가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저녁 먹으러 가면 되겠죠. 네, 6시 반쯤 됐는데도 니시키 시장이 아직 완벽하게 문을 닫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분위기를 대충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가게들이 이제 닫는 분위기이긴 한데 식당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진 하고 있죠. 뭐 요 중에서 식사를 할 때를 골라봐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나가서 좀 괜찮은 게 있으면 먹어봐도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예요. 네, 그래도 너무 늦은 시간에 방문을 하면은 닫은 가게가 연 가게보다 많으니까 그 점은 알고 계시고, 네, 가와라마치 그 상점가와 함께 돌아보시면 좋지만 시장에 좀 더 중점을 두시겠다고 하면은 오전이나 낮에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가게들이 생각보다 일찍 연다고 그래요, 시장 특성상. 그러니까 그런 점도 참고하셔서 여기 쇼핑이라든지 뭐 먹거리를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죠. 여기 또 이렇게 상점가가 쫙 나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가와라마치 상점가 그 시장 끝 라인 있잖아요. 그쪽에 보면은 갑자기 이런 화려한 등이 있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는 식당이 아니고 기도를 올리게 되는 그런 신사입니다. 갑자기 이런 신사가 시장 중간에 있죠. 근데 이런 거는 우리 자주 봤었죠. 오스 상점가 내에도 있었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또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이런 장소도 있습니다. 상점가가 굉장히 넓어서 구경할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저기 뭐 테라마치라는 또 이제 상점가가 있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쪽에는 버거킹도 있어요. 버거킹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안에 보면 맥도날드도 있고 프랜차이즈 뭐 웬디즈 여러가지 가게들도 있으니까 기호에 맞게 또 프랜차이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보통 교토까지 와서는 잘 안 드시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근데 오늘 저녁을 그렇게 전통적인 음식을 먹을까 아니면 현대적인 음식을 먹을까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를 서양식으로 할까 아니면 일본식으로 할까 고르다가 근데 퓨전으로 골랐습니다. 여기 레드락이라는 가게고요. 여기는 이제 로스트 비프 동, 로스트 비프 덮밥이죠. 근데 요걸로 유명한 집이라고 합니다. 로스트 비프 볼이라고 써있네요. 네, 요런 가게예요. 로스트 비프도 안 먹어본 지 오래돼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주문한 메뉴인 샐러드와 로스트 비프 동이 나왔습니다. 로스트 비프 동. 우와, 비주얼 끝내주죠. 이게 대짜 사이즈거든요. 와, 엄청 맛있어 보여요. 이제 살짝 덜 익힌 고기잖아요, 로스트 비프가. 이런 거 싫어하시면 좀 거부감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아, 군침이 확 돕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레드락에서 로스트 비프 동을 먹고 나왔는데요. 네, 맛있었습니다. 굉장히 맛있었고, 일단 제가 먹은 거는 사이즈가 대짜예요. 소짜 아닙니다. 대짜에다가 샐러드까지 시켰는데 그게 한 2,200엔이 나왔어요. 가격은 막 저렴하진 않은데 로스트 비프 동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막 그렇게 나쁜 금액도 아니에요. 꽤 먹을만 했었고요. 한국에서는 로스트 비프 먹으려면 이 정도 금액으로는 택도 없죠. 확실히 조금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고 맛도 괜찮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나 살짝 물리려고 할 때 그 샐러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샐러드 추가 상품으로 주문을 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교토에 오시면은 이런 가게, 뭐 이제 전통식도 좋고 서양식도 좋지만 퓨전 가게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번쯤 들려보셔도 좋겠네요. 네, 저녁도 먹었으니까 네, 오늘 야식으로 우리 이야기 나누면서 먹을 가라아게 샵에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테이크아웃밖에 안 돼요. 그래서 포장을 해야 됩니다. 사이즈는 그냥 M 사이즈, 밥 먹었으니까 라지 시키지 말고 M 사이즈 하나 시키면 될 것 같고, 다양한 맛을 고를 수가 있네요. 네. 요 집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구글맵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던데, 한번 가서 먹고 소감도 얘기해보고 이제 오늘 밤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저는 지금 막 가와라마치에 있는 포켓 호텔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1층에서 제가 샤워를 하고 올라왔는데 샤워실도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샤워를 할 때 좋은 게 또 이렇게 여기 보이실란가? 호텔 의복을 줘요. 호텔 의복을 입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편하네요. 뭐 보통 이제 교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료칸 문화가 있어가지고 유카타 체험 이런 걸 한다는데, 이렇게 저렴이 호텔에서 유카타 체험은 좀 웃기죠. 이런 걸 주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전반적으로 제가 예전에 갔었던 대만의 호텔도 이런 식으로 방만 있고 화장실이나 아니면은 욕실은 공용이었는데 거기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퀄리티도 좋은 것 같습니다. 금액도 나름 저렴하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문화는 확실히 일본 쪽이 대만보다 훨씬 더 잘 발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단지 아쉬운 거는 지금 호텔에서 준 이 의복이 좀 작아. 이 레귤러 사이즈가 제일 큰 사이즈래요. 저한테는 윗도리가 좀 낑겨가지고 잘 때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 후식으로 먹을 간식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요거 가라하게 데리야끼랑 그 마요네즈 소스를 뿌린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치 그 타코야키 소스랑 비슷한 걸로 제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줬어요, 이거를요. 그래서 요거 한번 먹어보면 될 것 같고요. 가라하게 맛있겠죠? 가라하기가 어떻게 맛이 없겠어요, 그쵸? 그리고 술을 사고 싶었는데 편의점까지 가긴 좀 그렇고 해가지고 호텔에서 1층에 그 자판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술이 안 팔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사과맛 소다와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네, 가라하게 보실래요? 조그매요. 요런 게 한 10개 들은 게 한입거리거든요. 이런 거 10개 들은 게 한 아까 700엔 미디움 사이즈였어요. 맛있네요. 추천해줄만 한데 좀 짜다. 짜요. 짜네. 맥주 사올 걸 그랬다 싶어요. 샤워까지 해서 나가긴 귀찮고 그냥 오늘은 요걸 한잔 하겠습니다. 건배. 아우, 오늘 하도 더운데 오래 있었더니 계속 물만 먹혀요. 오늘 지금 제가 마신 물의 그 액체류의 리터수로 따지면 거의 한 3리터 먹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지금부터는 제가 오사카, 교토, 고베, 나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코멘트를 한번 남겨볼게요.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도쿄 편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나고야 편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요 편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를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제 느낌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오사카는 이제 부산 같은 곳이죠. 그래서 저도 오사카는 4번이나 왔었더라고요. 보니까 오사카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코시국 이전과 이후에 살짝 분위기가 바뀐 건 있었어요. 그래서 코시국 이전에 갔다 오신 분들은 한 번 더 가셔도 재밌게 즐길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대신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도톤보리 이번에 한신 야구팀에서 이제 우승을 해가지고 복작복작했던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도 사람이 그냥 많았습니다. 도톤보리 강 한켠에다가 그 대절 버스들을 쫙 세워놓고 관광객들 내리는 걸 봤거든요. 와, 그거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다시 오사카 살아났구나. 이런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이런 느낌은 제가 도쿄에서도 나고야에서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도쿄는 한국인이 있었지만 오사카만큼 많지는 않았고 나고야는 한국인이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 외 다양한 장소에서도 오사카에서 한국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죠. 뭐 이제 많이 가시는 뭐 오사카코라든지 아니면은 오사카성도 단체 여행객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일본 여행은 가급적이면 자유여행으로 가세요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기는 한데 뭐 단체로 오신 분들도 그렇게 많아요. 특히나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우리네 뭐 아버지나 삼촌뻘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나이가 이제 40 초반인데 40대 초반인데
한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의 단체 고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매너가 다 있으세요. 예전처럼 막 등산복 입고 와가지고 어글리 코리안 행사 이런 건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요즘 그 세계 여행을 가시는 그 어르신들도 꽤나 매너 있게 행동을 하신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여행에선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데는 가지 않았죠. 애당초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거기 가려면 하루를 아예 빼야 되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영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장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뭐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되 유원지는 좀 빼긴 했어요. 유원지까지 다루면은 체력도 남아나지 않을 것 같고 금전적인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금전적인 이유보다는 이제 날짜적인 이유랑 그리고 뭐 좀 이제 다양한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양한 걸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하더라도 오사카의 일정만큼은 진짜 오사카 주요 패스에 한해서만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은 100% 다 보여드렸다고 하기도 힘들어요. 오사카 투어는 제가 단 하루만 했었잖아요. 하루만 했었는데 사실은 오사카를 하루 만에 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부산 여행 가셨는데 부산 하루 만에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당초 오사카는 부산과 비슷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신다면 날짜라든지 계획 짜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을 해요. 반대로 나라나 고베는 하루면 되죠. 나라 같은 경우엔 동대사랑 사슴만 본다고 하면 반나절도 됩니다. 그렇게 구경하시고 오셔도 되고 저는 나라랑 고베를 하루에 엮었어요. 그래서 고베에서 좀 타이트함을 느끼긴 했지만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녁까지 있었던 건 아니니까. 가보고 싶었던 곳들은 다 가봤습니다. 고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고베를 한번 갔었지만 그때는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제가 계획한 데를 다 가보긴 했어요. 뭐 난킨 마치라든지 아니면 하버랜드라든지 등등등등 여러 군데를 짧게 보고 왔습니다. 길게는 안 보고요. 그냥 요런 느낌이구나 정도로만 보고 왔는데 여러분들께서 영상에서 어떻게 보셨을지는 다소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고베는 요코하마랑 비슷한 포지션 그리고 또 뭐랄까 인천이랑 비슷한 포지션이기도 한데 인천보다는 규모가 작고 요코하마보다도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쿄로 안 가시고 오사카로 가시고자 하시는데 계양항을 보시고 싶다든지 아니면 인천 같은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고 하신다면은 네 고베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베교는 금액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 잘 하시고 드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지금 와 있는 교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일까지 투어가 준비가 되어 있죠. 교토도 하루 만에 본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제가 2014년도에 교토에 왔을 때는 그때는 지금보다 10년 젊었다고 이틀을 똑같이 교토를 잡았는데 지금처럼 1박을 한 게 아니고 오사카에서 출발해서 교토 하루 보고 다시 오사카로 돌아오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오사카에서 교토로 출발해서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체력이 정말 좋았던 시절이죠. 30대 초반. 네. 근데 지금은 40대 초반이 되곤 하니까 그때만큼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교토에서 1박을 잡았고 내일까지 투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교토는 빠르게 보면 이틀이면 보시고 싶으신 거 다 보시긴 할 거예요. 하루면은 짧습니다. 하루면은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꼭 보고 싶은 것들 위주로만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은각사랑 아니면은 뭐 아라시야마 이런 데를 같이 엮는다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일정이 굉장히 빡셀 수가 있어요. 교토도 극과 극인 장소인데다가 교통편이 교토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지하철로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오늘 교토에서 버스를 참 많이 탔습니다만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지만 갈 수 있는 장소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교통 뭐 이용 부분이라든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경주 여행 좋아하시고 경주 우리나라 뭐 불국사도 있고 석굴암도 있고 대릉원도 있고 이런 분위기 좋아하신다면 분명히 교토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불교이신 분들은 이제 신사 말고 사찰들 위주로만 가셔도 굉장한 감명을 받으실 겁니다. 많이들 안 가는 산주산 겐도 같은 경우에는 불교 신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곳들도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젊은 분들이라면은 내가 가고 싶은 곳들 중에서 사진 이쁘게 나오는 곳들 있잖아요. 청수사라든지 아니면 은각사, 금각사 이런 데 위주로 좀 돌아보시다가 뭐 1박 하실 때는 여기 가와라마치 쪽에 오셔가지고 조금 이제 맛있는 식사도 좀 드셔보시고 여기는 되게 핫하고 힙한 동네거든요. 그런 데서 좀 즐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전체 여행지 중에서 교토를 가장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토가 담고 있는 이야기는 정말 많거든요.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요즘 이야기까지 교토의 모습은 진짜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오사카 그냥 대도시, 도쿄
전 도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막 빌딩 숲에 막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차라리 이번에 처음 가봤던 하코네 이런 데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본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들이면 전 굉장히 만족스럽게 여행을 한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가 정말 아름다운 섬이고 정말 여행지로서 훌륭한 곳이긴 하지만 결국은 한국이에요, 거기는. 그리고 만약에 대마도 같은 경우, 대마도는 이제 일본이잖아요. 대마도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보다 더 가까운 섬입니다. 배 타고 1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1시간? 1시간 반 정도면 갈 수 있는데, 거기는 한국에서 굉장히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딱 가보면 일본이에요. 분위기가 완전히 한국이랑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여행을 이왕 나오신다면은 그 해외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좀 먹어보시고, 그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도 보시고, 뭐 빌딩 숲 좋습니다. 뭐 높은 데서 보는 그런 경치들도 좋고요. 아직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옷 쇼핑이라든지 다양한 쇼핑도 좋긴 하지만, 그 나라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 그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시고 오는 것이 정말 좋은 경험이 되시리라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가치 때문에 해외로 많이 나가는 거예요. 해외로 나가게 되면은 일본에 가면 일본의 색깔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 태국을 가면 태국의 색깔을 느낄 수 있으며, 이제 곧 가게 될 이제 내년 3월이죠. 내년 3월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상이 올라가는 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곧 베트남으로 떠나거든요. 베트남은 또 태국이랑 아니면 근처에 있는 뭐 캄보디아랑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같은 동남아면서도. 그런 식으로 가서 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에 오셔가지고도 막 쇼핑도 좋아요. 쇼핑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뭐 빌딩 같은 데 구경도 많이 하시고, 핫한 뭐 테마파크 이런 데 가보시면 좋지만, 일본만의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오시는 것도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교토는 정말 괜찮은 여행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정리 좀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정리라고 해도 그냥 제 뇌피셜과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쭉 하긴 했는데, 어떻게 느끼셨을진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여행으로서 따진다면은 내일 이제 교토의 마지막 편임과 동시에 일본 여행에서도 마지막 여행이긴 해요. 제가 내일 모레 아침 비행기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내일 모레 아침 비행기. 그러니까 사실상 일정은 내일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 금각사 갈 거고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일 금각사 한 편 영상, 그 다음에 내일 똑같이 금각사 후에 료안지, 닌나지 2개 사찰을 갈 겁니다. 영상 2번째 거. 그 이후에는 아라시야마라는 곳으로 넘어갈 겁니다. 영상 3개. 지금 교토 영상은 이제 3개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오사카에서의 마지막 정리한 영상까지 해서 앞으로 4편의 영상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도 많은 관심과 기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은 호텔에서 좀 쉬어야겠습니다. 오늘 33,000보 정도 걸었더라고요, 제가. 죽겠어요. 이제 하루 종일 땡 펴쳐서 걷는 것도 이제는 쉽지 않네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해외여행이 힘들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건가 봅니다. 아니면 제가 체력을 좀 더 키워야 되긴 하겠죠. 이제 좀 자고 내일 아침에 조식 먹는 영상까지 해가지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기대해주세요. 네, 교토에서의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지금 호텔에서 막 체크아웃을 했고요. 이 조식을 먹으러 갈 건데, 조식은 호텔 내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요 바로 옆에 도토로라는 커피숍이 있거든요. 거기서 조식을 먹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토로에 가면은 제가 400엔 주고 추가했단 말이죠. 얼마나 괜찮은 조식이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한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제가 이번 일본 여행 땐 도토로를 안 갈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또 가게 되네요. 같이 가시죠. 네, 도토로에서 호텔 조식으로 주문한 튜나 샌드위치, 참치 샌드위치죠. 그리고 아이스 커피입니다. 이제 조식 세트가 3개 있더라고요.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방식이었고, 고르게 되면은 이제 커피나 음료 같은 것도 몇 가지 중에 고르는 방식. 여기서 판매되는 건 450엔에 판매를 하는데 전 호텔에서 400엔에 샀죠. 한마디로 50엔 정도 조금 더 싸게 파는 거예요, 호텔에서 하면은. 이런 느낌의 샌드위치입니다. 뭐 400엔에 이 정도면 무난하지 않나요? 네, 아침을 커피 한잔 하러 시작하겠습니다. 설탕 좀 받아와야겠어요. 샌드위치.
참치 샌드위치 맛있습니다. 뭐 사실 무난함의 끝판왕이죠. 포켓 호텔에서의 하루 잘 쉬었고, 뭐 방은 좀 좁았고 이제 뭐 공용 공간에서 샤워를 한다거나 하는 거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전 괜찮았어요. 가성비 정말 좋았고, 교토에서 1박을 하셔야 되는데 뭐 금액적인 부분이 부담스럽다거나 하신다면은 이런 호텔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공용 시설이 많음에도 깔끔하고 좋았어요.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가와라마치에서 여러가지 영상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포켓 호텔도 나름 나쁘지 않았었고, 더불어서 이제 여러가지 이야기도 좀 했었었죠. 오사카, 고베, 교토, 나라에 대한 제 간단한 생각도 좀 영상에 담아봤고요. 뭐 어제 저녁 식사도 맛있게 먹었고, 아침 조식까지 괜찮았습니다. 호텔 조식은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도토로를 가서 맛있게 커피와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교토 여행도 마지막이고 일본 여행 자체도 마지막이에요. 내일 이제 아침 비행기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을 정말 알차게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영상을 끝난 게 아니고 다음에도 또 제가 계속 영상을 올릴 거긴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아마 예상대로라면 일본 여행 영상은 약 4편 정도 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때까지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가 금각사로 이동을 할 건데요. 금각사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미스터모였습니다. 다음 영상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